반갑습니다. 차돌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은 PV5 오픈 베드 모델입니다. PV5 컨버전 모델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오픈 베드 모델을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자, PV5 카고와 패신저가 먼저 출시가 되었고, 이어서 이 오픈 베드를 출시를 했죠. 이제 하이루프까지 캠퍼 모델도 곧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픈베드 이 녀석은 기존의 봉고, 포터 같은 화물차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모델 PV5 오픈베드입니다. 자, 이 오픈베드의 적재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톤 트럭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죠. 여기서 보듯 60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역시나 전기차다 보니까 롱레인지 버전과 스탠다드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버전은 25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고, 롱레인지 버전은 350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 롱레인지일 경우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 이 적재량이 600km보다 적은 한 500km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탠다드 기준 250km를 갈 수 있는 게 600km를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흔히 쓰는 1톤 트럭만큼의 용량, 그리고 또 1톤, 1.2톤 같은 경우에 판스프링을 끼워서 적재 용량을 키워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기차다 보니까 고중량을 실을 운반 수단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한 500kg 정도의 경량짐,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짐을 실른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오픈베드 1톤 트럭에 비해서 어떤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화물 차량이다 보니 이 적재함의 사이즈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봉고나 포터 1톤 트럭에 비해서 이 적재함 폭하고 기럭지, 운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파레트라고 그러죠. 이 파레트가 이 녀석은 3개까지는 실지 못합니다. 이 2개까지 세로로 적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남은 공간이 여유폭이 좀 있어서 그 공간도 짐을 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보듯이 이 가로폭이 포터나 봉고에 비해서 길어요. 약 15cm 정도 이 폭이 길고, 또 이 기럭지는 44cm 정도가 적습니다. 재원상으로. 길이가 있는 짐을 탑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폭은 또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실을 수 있는 용량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매뉴얼적으로는 최대 700kg까지 넣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한 600, 500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도어 컬러를 보게 되면은 이 도어 톤이 이 하단에 있는 백색과 위쪽에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자, 사이드도 그렇고 이 측면도 그렇고 이 윗부분과 아래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되죠. 자, 요게 지금 요 데크가 뭐 용어적으로는 아노다이징 코팅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존 그 측면 도어 기준으로 이 하나의 무게가 원래 23kg, 24kg 정도 나간다 그래요. 근데 이 알루미늄 재질을 경량화돼서 한 17kg 정도로 경량화돼 있고, 이 사이드 도어 개폐 시에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도어를 개폐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죠. 뒤쪽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자, 이 부분까지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고, 이게 그냥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리어 이 도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죠. 요거를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 아래쪽에 보이실 거예요. 고리가 위로 내려오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개폐가 됩니다. 지금 제 힘으로 가볍게 이게 부드럽게 지금 열릴 수 있고, 이게 열리다가도 이 하단 부분에 이쪽에 이게 고무 바킹이 있습니다. 닿기 때문에 절대 부닥치지 않죠.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개폐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쪽도 금방 전에 열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죠. 이 고리가 이렇게 전혀 힘 안 들이고 고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쪽 부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대립기면 내려오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하차를 했을 경우에 똑같이 지금 하단에 보이는 튀어나온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격을 흡수해 주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을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측면도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또 이걸 고리를 빼줘야 되겠죠. 개폐를 해주시고 끝으로 가서 이 고리를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대로 내리시면 이런 식의 완벽한 개폐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베드에는 승하차를 편리하기 위한 3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요 스텝인데요. 요게 접이식 보조 스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처럼 적재함이 열린 상태에서 이 차량을 타고 오를 때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이걸 아래로 이렇게 내면 요게 발판이 됩니다. 요걸 밟고 차에 올라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발판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적재함이 닫혔을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적재함이 열렸을 때의 발판, 이게 첫 번째 리어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후면에 있는 이 발판이죠. 적재함이 닫힌 상태에서 밟는 발판, 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보는 이 사이드 스텝, 밟고 이쪽으로 밟고 올라갈 때 여기 또 스텝이 하나 있는 거죠. 자, 이게 기존에는 승차를 할 때 이 봉고나 포토를 보게 되면은 이 앞바퀴 위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전사항도 있겠지만 돌출된 부분이 있고 운전석에 탑승하는 위치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 승차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짐을 올릴 때도 그렇고 탈 때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오픈베드는 누구한테 어울리는 차량일까요? 우선 오픈베드를 하루에 완속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충전해 놓고 급속으로 한번 충전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5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겠죠. 통상적으로 화물 운송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가장 어떤 가성비가 좋고 유지비가 작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봉고와 포토와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죠. 실내 공간을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고 휴식 공간, 또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여러 가지 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적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차량에 팔레트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이 2개가 아까 전에 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팔레트 가로 폭이 1톤에 비해서 더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길이는 길지만 2개가 충분하게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용적인 부분이 기력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픈베드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모빌리티 하고 있는 자전거나 공유자전거 뭐 이런 탈 것들 그리고 싣고 다니는 그런 업체에서도 이 차량을 공구적으로 활용, V12를 연결해서 공구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도 이 차량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노점을 하시는 분, 뭐 과일상이라든지 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차량의 쾌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배터리 연결하지 않아도 시동이 항상 켜져 있고 또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에어컨이나 전기장치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차의 어떤 매력을 발산해 주지 않은가 보입니다. PV5 오픈베드도 역시 카고와 패신저 동일하게 승용 키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고요. 또 터치 타입 스마트 키입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터치를 해서 여는 방향이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이드 밀러도 문을 닫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게 되고 열 때는 터치를 하시면 안 돼요. 열 때는 손을 갖다 대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이 열 때도 터치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터치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열쇠를 열 수 있는 개폐함이죠. 혹시나 키가 방전이 되어서 문이 안 열릴 경우에 이게 뭐 불에 빠지거나 했을 경우에 이 열쇠 부분을 땁니다. 하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열쇠 구멍이 있죠. 이 부분을 차량에 들어있는
열쇠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차량의 막대 같은 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PV5랑 모든 것이 같습니다. 실내 패신저 카고 여태까지 봤던 어떤 형태 그리고 사용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에 있는 공간이나 사용은 거의 승용과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목조목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을 열면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하단 지상구입니다. 자, 지상구가 엄청 낮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을 제 정강이뼈 위치에 지상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라서는데 일체 불편함이 없죠. 보통 우리가 발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밟고 올라서는데 봉고나 포토에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 위쪽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높다. 자, 짐을 넣고 빼고 또 차에 올라탔다가 내렸다가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높이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굉장히 낮게 생성되어 있어서 상하차가 올라가는데 쉽다. 자, 문을 열면 아래쪽에 뭐 이상한 뚜껑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가방이 하나 있죠? 네, 타이어 리페어 키트입니다.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가 안 나오죠? 타이어 파스나게 되면 요 떼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에 소화기가 꼽아 있고 스티로폴 단자에 그대로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어 쪽을 보게 되면 수납함이 굉장히 많죠. 이쪽에도 굉장히 긴 수납함이 있고 하단에도 컵홀더, 큰 병, 작은 병 꼽을 수 있는 거 아래쪽에 수납함. 그리고 도어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걸로 문 열고 닫고요. 창문 열고 사이드밀러 조절하는 장치까지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로 바로 승차해 보겠습니다. 차를 탈 때 손잡이가 또 있습니다. 손잡이 받고 그대로 아주 쉽게 올라설 수가 있죠. 봉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막상 또 올라서고 나면 이 높이감이 좀 있어요. 개방감도 있고 높이감도 있다. 탈 때는 굉장히 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동이 걸린 지금 PV5 오픈베드에 앉아 있습니다. 자, 앞전에 리뷰해 봤던 PV5랑 같습니다. 다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고요. 의자는 전동은 아니에요. 의자는 전동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잡고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하단에 보면은 이런 카바가 하나 있습니다. 빼볼까요? 밑에 또 큰 수납함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조석에도 동일한 수납함이 있습니다. 보조석에도 동일한 형태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꾸 수납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모두 수납함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또 이쪽에도 또 수납함입니다. 자, 이쪽에는 또 V2L이 있죠.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V2L, 실내 V2L, 실외 V2L 꼽을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위에 카바가 들어있죠. 이쪽에 보면 불이 하나 들어옵니다. USB 단자가 있어요. 자, 패드 같은 물건, 큰 물건을 충전할 때 이쪽에 넣어놓고 충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닫았을 때는 굉장히 히든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뭘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꼽아가지고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를 한 두세 개씩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용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여기다 꼽아가지고 두 개 콜바리 할 때 이런 거 쓰는 거 장치도 거치를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이트 조사각 위치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무려 전자 브레이크입니다. 당기고 TCS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보닛 여는 버튼입니다. 자, 핸들은 전동은 아니죠. 당연히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있습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계기판에서 스노우, 에코, 노말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깜빡이를 켜시면 무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팩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좌우 깜빡이 켜면서 뒤를 볼 수 있는 장치. 이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나올 거예요. 어라운드 모니터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진을 넣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전환이 되죠. 야, 이렇게 엄청난 옵션들이 PV5 오픈베드에 들어있습니다. 기어는 컬럼식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로 올리면 드라이브, 아래로 내리면 후진, 한 칸 내리면 중립이겠죠. 맨 끝에 P를 누르면 파킹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동 켤 때는 EV 버튼을 브레이크 밟고 눌러주시면 되고 시동을 끌 때는 그냥 누르시면 꺼지게 되죠. 자,
아래쪽에 보면 오토 홀드는 뭐 아실 거예요. 우리 서 있을 때 브레이크 한번 잡아놓으면 차가 안 움직이는 거고, 삐삐삐삐 센서 불이 들어오면 작동이 되는 거고요. 카메라 버튼,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후진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카메라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끌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고출력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 12V 단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꽂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하실 때는 문이 열렸을 땐 작동이 안 되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측에도 큰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함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V2L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외부 V2L이죠. 외부의 충전 단자에 얘를 꼽아 가지고 다른 전기 장치를 쓰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노점을 쓰시거나 혹은 외부에서 전기 장치를 이용하실 때 저 단자를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V5의 이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는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 화면 사이즈가 좀 작죠? 요 화면에 하나하고 이 큰 화면에 두 개, 사각형 모드. 자, 일반 차들 길쭉하게 뻗어 있는 기아차의 형태였는데 이 녀석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요 작은 계기판은 요 뭐 속도 게이지죠? 왼쪽 속도 게이지, 오른쪽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의 요 메뉴판,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바뀝니다. 모양도 이렇게 바뀌고 채널도 바뀌고 위아래로 깔딱깔딱 하면은 얼마나 주행했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면은 이제 왼쪽 상황이 모니터로 나오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오른쪽 상황이 모니터로 나옵니다. 모니터링 100가지도 이제 옵션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은 요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회생 제동이죠. 전기차에는 패들 시프트처럼 양쪽에 요 마이너스 그리고 요 이쪽에 또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가지고 이 레벨을 눌러주죠. 왼쪽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레벨 2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아이 페달 또 오른쪽으로 또 깔딱깔딱 해서 사라지게 되고 길게 누르게 되면 오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회생 제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악셀을 떼고 있다가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 떼면은 이제 브레이크 밟는 그런 느낌이 세지는 거죠. 가는 거리를 더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 뭐 화물차니까 혼자 타니까 괜찮을 겁니다. 어떤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버튼까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버튼들을 보게 되면은 즐겨찾기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원터치로 가는 거죠. 라디오 뭐 99.9 혹은 뭐 DMB라든지 어떤 메뉴를 설정해 놓으면 즐겨찾기 버튼이 되죠. 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지금 전력 모드로 가 있는 버튼이고 뭐 즐겨찾기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어떤 메뉴판을 설정을 해서 내가 이 별표 모양의 버튼이 어디로 원터치로 가느냐 그런 거를 설정해 놓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성 인식입니다. 스마트 커넥트 가입이 되셔야 되는데요. 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검색할 때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 음성 나오면은 어디 목적지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라, 문자를 읽어라, 뭐 그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해줍니다. 굳이 옛날처럼 눌러갖고 초성을 입력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측에 있는 메인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 보면은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물리적인 버튼들이 없다 보니까 뭐 에어컨을 킨다든지 오디오를 킨다든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트 가입하시면은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른 뒤에 혹은 옆좌석에 앉은 사람은 요 기아 커넥트 이 버튼을 누른 뒤에 음성으로 라디오를 키던지 어떤 명령어를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사용법도 물론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떠 있는데요. 자, 온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조죠. 19 온도니까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아래로 끌어당기면은 화면이 내려가고 이 부분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화면이 올라옵니다. 방향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내려서 또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바람량 그리고 나오는 방향 그 위에 올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프 버튼 통풍 열선도 다 이쪽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지금 메인에 나와 있기는 한데 중심 메인의 어떤 메뉴판을 보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점 9개가 된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뭐 차를 받으면 전화 연결을 해야 되니까 뭐 전화를 연결한다. 그럼 전화를 누르는 순간 블루투스하고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도 어떤 히스토리겠죠. 어디를 갔다가 어디로 오셨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런 내역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또 늘리게 되면은 또 뭐 EV 모드, 전기차니까 EV 모드가 있겠죠. 현재 배터리가 30% 남아있고 주행 가능 거리가 108km가 주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모드라는 게 있죠. 유틸리티 모드는 뭐냐면은 차를 세워놓은 상태, 우리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ACC 모드, 키를 중간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건 아니에요. 시동이 걸린 건 아닌데 이 전기장치나 공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장시간 충전을 한다든지 혹은 차박을 하다든지 유틸리티 모드로 해놓으면 전기장치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량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가까운 충전소, 전기차, 어떤 공조, 어떻게 배터리가 어떻게 소실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창으로 가게 되면 EV4 에너지 정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전을 또 얼마나 할 거냐. 우리가 전기차 불난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충전을 100%를 할 거냐. 나는 이거 100%가 충전돼서 혹시나 커넥터를 안 빼고 방전이 돼가지고 과열이 나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90%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카테고리도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V12은 아까 말씀드린 차박을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커넥트를 외부에서 연결해가지고 이 차의 전력을 갖다 쓴단 말이죠. 근데 전력을 너무 많이 갖다 쓰면 차가 움직일 때 못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차용 한도는 지금 20% 돼 있지만 내가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나중에 집에를 못 갑니다. 때문에 이것도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V 설정 보겠습니다. EV 설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모드가 하나 있고요. 특이한 거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컨디션, 말 그대로 배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급속 충전을 하러 갔을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충전했을 경우에 충전 시간도 빠르고 충전의 질도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또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자동으로 휴게소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로 자동으로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급하게 충전을 하러 갈 경우에,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 컨디션을 사용을 하고 충전을 하러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유익한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라는 모드가 있죠. 카메라 모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모드니까 좌측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후진을 넣었을 때 물론 카메라가 나오지만 이 카메라 모드를 켜놓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금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에 이 카메라 모드를 켜놓고도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달리시면은 뒤에 오는 차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PV5 카고 같은 경우 막혀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주로 쓸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픈베드 같은 경우는 뒤에가 보이기 때문에 크게 쓰실 일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키죠, 진단키. 스스로 차량이 좀 문제가 있거나 없는 거를 진단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커넥트에 물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차가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고 문제점이 어느 부분에 발생했다라고까지 다 뜹니다. 그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SOS를 눌러주십니다. 이 SOS 있죠. 누르게 되면은 바로 서비스 센터와 연결이 되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피드백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동그라미 버튼 있죠.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버튼을 이제 짧게 누르고 또 길게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길게 누르니까 금방 전에 사용했던 어플들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싹 다 없앨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위로 하나 건드려 줌으로써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확인이 되고 원터치로 눌러갖고 싹 없애버리면 모두 종료하기. 그럼 이거 화면을 눌러도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좌우지간 어떤 버튼류를 이용하실 때 이 차를 너무 헤매지 마시고 바로 그냥 얘를 눌러서 여기서 그냥 메뉴로 넘어가시는 게 빠르다.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차량 충전구는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부분을 푸시하게 되면 충전 뚜껑이 열립니다. 열리고 AC/DC 조명도 들어오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 누르면은 이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완속 두 개가 열리는 부분은 급속이죠. 이렇게 돼갖고 두 개를 꼽으면 급속입니다. 푸시로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PV5 오픈베드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또 카고
또 패신저 모델도 한번 둘러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픈베드가 여러 또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차가 아닐까. 물론 1톤 트럭처럼 중량도 더 싫고 공간도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서도 이 정도 중량으로 충분한 고객님들한테는 충분한 선택지가 될 듯 합니다. 소상공인하고 지역보조금 부가세 한가까지 계산하면 거의 2천만 원 중후반대에 구입하는 차종입니다. 기존 봉고나 포토가 2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가격이 이 차보다 많이 비쌌죠. 가격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픈베드 길에서도 이제 간간히 보이던데 많이들 또 애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불편 없도록 최대한 알아보고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차돌이 자동차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